매일 쏟아지는 뉴스에 정신없이 오르내리는 주가, 자본시장을 보면 정말 완전한 혼돈 그 자체 같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혼돈처럼 보이는 것 안에 사실은 변하지 않는 어떤 질서, 어떤 법칙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장은 정말 그냥 예측 불가능한 혼돈일 뿐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질서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매일 보는 이 시장의 오르내림 있잖아요. 이건 사실 예측하기 힘든 시장 노이즈, 그러니까 소음에 가까워요. 하지만 그 밑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거대한 파도처럼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기저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진짜 투자의 기회는 바로 이 자잘한 노이즈를 꿰뚫어보고 이 거대한 사이클의 흐름을 읽어내는 데서 시작되는 거죠. 좋아요. 그럼 도대체 이 소음 속에서 어떻게 진짜 신호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 바로 과거, 역사에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자본시장의 데이터를 한번 쭉 파고 들어가 보면요. 위기가 오고 회복하고 버블이 생겼다가 붕괴하는 이 모든 걸 만들어내는 힘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패턴을 보이면서 계속 반복된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 반복되는 패턴들, 이걸 잘 분석하면 마치 우리가 물리학 법칙을 찾아내듯이 시장을 지배하는 변하지 않는 법칙들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법칙, 그게 총 몇 개냐? 바로 12가지입니다. 이건 뭐 증명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명백해서 공리라고까지 불리는데요. 바로 이 12가지 원칙이 지난 100년 동안 시장의 그 혼돈을 지배해온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2가지 법칙이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시장을 만드는 4개의 아주 거대한 힘, 그 틀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움직입니다. 그 4가지 힘이 뭐냐면요. 첫째, 거시 금융 사이클. 둘째,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셋째, 위기가 터졌을 때 나오는 정책적 반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바로 이겁니다. 이 4가지 힘의 핵심만 아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볼까요? 자, 먼저 거시 사이클. 이건 간단해요. 과잉은 결국 붕괴를 부른다. 그리고 시장 심리는요. 위험은 가장 조용하고 평화로울 때 자란다. 되게 역설적이죠? 정책은 항상 위기가 제도의 어머니가 되어 왔고요. 마지막 구조적 변화는 산업이 바뀌면 당연히 가치평가의 기준도 바뀐다. 이 4가지가 말하자면 시장의 DNA를 구성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거대한 역사적인 통찰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실제 투자에 써먹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해답이 GILR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GIR 프레임워크가 하는 역할은 아주 명확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복잡한 4가지 힘, 그리고 역사적인 법칙들 있잖아요. 이걸 전부 하나의 깔때기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뭘로 만드느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숫자로 딱 떨어지는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바꿔주는 거죠. 한마디로 투자에서 감정이나 추측 같은 걸 싹 덜어내고 데이터에 기반한 원칙을 세우자는 겁니다. GIL, 이게 뭐의 약자냐면요. 4가지 핵심 변수예요. G는 growth, 즉 실물 경제와 기업 이익의 방향성을 보는 성장이고요. I는 inflation, 물가와 비용 압력, inflation이죠. L은 liquidity, 금리나 신용 같은 전반적인 금융 환경을 뜻하는 유동성. 그리고 마지막 R은 risk appetite, 투자자들이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지 그 리스크 선호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프레임워크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명확한 투자 결정까지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G나 L, R 같은 것들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장, G는 ISM 제조업 지수처럼 실제 산업활동 지표로 딱 측정할 수 있고요. 유동성, L은 기업들이 돈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 같은 걸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의 체온을 직접 재는 셈이죠. 이렇게 모은 복잡한 데이터들은요, 아주 명확한 3단계 과정을 거쳐서 딱 하나의 결론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여러 핵심 지표들을 마이너스 2점에서 플러스 2점까지 점수를 매겨요. 두 번째, 이 점수들을 싹 다 합쳐서 단 하나의 종합 점수 S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이 점수 S가 우리한테 그래서 지금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한 자산 배분 규칙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이 종합점수 S는 시장이 좀 좋아 보이는데 같은 애매한 느낌을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S&P 500 지수 투자 비중을 100%로 가져갈지 70%로 할지 아니면 확 줄여서 0에서 10% 수준까지 낮춰야 할지 이걸 기계적으로 딱 정해주는 아주 명확한 규칙을 주는 겁니다. 실제 시나리오를 놓고 비교해보면 이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 경기 침체 경보 상황을 한번 볼까요? 경기 선행지수가 꺾이는 걸 보니 성장, 즉 G 신호가 나빠졌죠? 그래서 종합점수가 마이너스 2가 됐네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주식 비중 최소화해라. 방어적인 신호죠. 반면에 오른쪽 시장 바닥 상황을 보세요. 위험 지표들이 안정되면서 리스크 R과 유동성 L 점수가 플러스 1로 바뀌었어요. 종합 점수는 플러스 2가 됐고요. 이건 정반대의 신호죠. 이제 주식 비중을 최대로 늘려라. 아주 공격적인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철학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패닉이 아니라 프로세스를 따라야 한다는 것. 이 시스템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그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의사결정이 더 이상 감정이나 시끄러운 시장 소음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체계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프로세스로 완전히 대체되는 것. 바로 그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시장의 역사 속에서 신용, 심리, 정책, 혁신이라는 변하지 않는 법칙들을 발견했고요. 이걸 GILR이라는 숫자로 표현되는 프레임워크에 담아냈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우리는 더 이상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시장에 허둥지둥 반응하는 대신 아주 차분하고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현재라는 역사를 항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어쩌면 투자의 가장 큰 무기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나은 프로세스를 갖는 것, 바로 그거 아닐까요?